전 세계에는 5개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중 세계 최초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미국 LA에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곳 LA에 위치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 추천 놀이기구 베스트 10을 정리해봤습니다. 전 세계 테마파크 40여 곳을 200번 넘게 쏘다닌 자칭 타칭 테마파크 덕후의 추천이니까 믿고 보세요. 참고로 무엇이든 잘 타는 분들을 기준으로 정리한 순위입니다. 놀이기구를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한 순위, 그리고 각 놀이기구별 팁과 정보도 곳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끝까지 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10위는 플라이트 오브 히포그리프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마법동물 히포그리프를 테마로 하는 가족형 롤러코스터죠.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면 독수리의 머리와 말의 몸을 가진 하늘나는 마법동물 히포그리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히포그리프를 타고 날기 전에 그 비행 연습을 해본다는 컨셉으로 타는 게 바로 이 롤러코스터입니다. 보통 그냥 롤러코스터다 하고 타는 분들이 많지만 이 컨셉을 알고 나면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가령 탑승하는 롤러코스터의 앞부분을 보면 히포그리프 모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포그리프를 타는 연습을 해보는 컨셉이라 모형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롤러코스터가 출발하자마자 실제 히포그리프가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원작에서는 히포그리프를 만나려면 먼저 정중하게 인사해야 한다는 설정이 있는데 비행 연습을 하기 전에 실제 히포그리프를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탑승자인 우리도 인사하면 좋겠죠? 히포그리프 인사가 끝나면 바로 롤러코스터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세세한 설정도 알면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놀이기구는 가족형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래서 스릴 마니아들에게는 시시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무 기대 없이 타면 또 은근 빨라서 재미있는 롤러코스터이기도 하죠. 짧은 건 좀 아쉽습니다. 적당한 스릴 때문에 스릴 점수는 2.5점, 히포그리프 테마를 입힌 부분에서 흥미 점수 3점을 주었습니다. 다만 롤러코스터 자체는 특별하지 않아서 독창성 점수는 1점을 주었네요. 9위는 마이펫의 이중생활입니다. 우리가 길 잃은 강아지가 되어 영화 속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대기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방문한 날은 강아지 입양의 날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로비에서 강아지 입양의 날 포스터를 볼 수 있죠. 이 놀이기구에서 우리는 길 잃은 유기견이 됩니다. 대기줄 곳곳에서 각 집마다 있는 애완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영화 속 설정대로 동물끼리만 대화가 가능한데 대기줄에서 만나는 동물들의 대화를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길 잃은 강아지이기 때문이죠. 탑승하게 되는 차량은 박스 모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박스에 담긴 길 잃은 강아지가 되는 건데요. 영화에 등장하는 맥스, 듀크, 스노볼 등의 동물 친구들과 함께 입양되기까지의 우여곡절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탑승 도중에 우리가 어떤 모습의 강아지인지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모습이 차량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목욕도 하고 털도 말리고 예쁜 모습을 하고 있으면 드디어 나의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주인의 모습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 번 타면서 다양한 주인을 만나보는 것도 재미죠.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를 따라가는 정도로만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동물 입장이 되어 본다는 설정이 기발한 어트랙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흥미 점수는 3점, 독창성 점수는 3.5점을 주었고요. 스릴 자체는 특별히 없지만 아주 조금 살짝 놀랄 수 있는 구간은 있어서 스릴 점수는 0.5점을 주었네요. 8위는 미니언 메이햄입니다. 우리가 미니언즈가 되어 훈련을 받아본다는 스토리를 가진 시뮬레이터 놀이기구죠. 미니언 메이햄은 놀이기구 이름만 보면 영화 미니언즈 시리즈를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이 어트랙션은 슈퍼배드란 영화를 봐야 이해가 되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니언즈 시리즈가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미니언들이 나오는 첫 영화는 슈퍼배드 시리즈죠. 세상 최고의 악당을 꿈꾸는 구루와 그런 악당이 입양한 세 딸 마고, 에디스, 아그네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슈퍼배드인데요. 그런 구루를 돕는 독특한 생명체들이 바로 미니언들입니다. 우선 우리가 구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놀이기구는 시작됩니다. 인간인 우리가 미니언이 될 수 있는 기계가 발명되었다는 설정인데요. 구루에게 입양된 세 딸이 미니언이 된 우리를 훈련시키겠다고 나서죠. 놀이기구에 탑승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세 딸의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미니언이 되는 겁니다. 화면을 보며 영상 속 내용에 따라 좌석이 흔들리는 시뮬레이터 놀이기구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면 좋은 내용이 막내딸인 아그네스가 아빠인 구루에게 입양 기념일을 맞아 선물을 전달해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훈련 도중 예기치 못한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아그네스가 선물을 잘 지키고 구루에게 그 선물을 잘 전달하게 되는지 지켜보는 게 이 놀이기구의 재미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 스토리만 이해하고 타도 모르고 타는 사람들보다 2배 더 재미있게 이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는데요. 혹시 풀버전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제가 한국어 자막으로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타면 이해가 싹 되실 겁니다. 은근 많이 흔들리는 시뮬레이터라 스릴 점수는 2.5점, 시뮬레이터 자체가 특별하진 않지만 스토리가 영화와 이어지게끔 잘 만들었다는 점에서 흥미와 독창성 점수는 각각 3점을 주었습니다. 7위는 심슨 라이드입니다. 심슨 세계로 들어가 아찔한 모험을 하게 된다는 설정의 시뮬레이터 놀이기구죠. 심슨 라이드 놀이기구를 제대로 재밌게 타려면 심슨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타는 게 좋습니다. 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우리는 크러스티랜드라고 적힌 거대한 광대 입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슨 가족 세계에는 크러스티라는 유명한 광대가 있는데 이 광대가 만든 놀이공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심슨 가족 중에는 광대 크러스티의 조수 사이드쇼 밥이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크러스티에게 애꿎은 일을 많이 당해서 복수를 위해 본인이 크러스티인
것처럼 꾸며 범죄를 저지르고 진짜 크러스티를 감옥에 쳐넣어 버리죠. 그런데 심슨 가족이 크러스티의 누명을 벗겨주고 사이드쇼 밥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에 사이드쇼 밥은 탈옥을 감행해 심슨 가족을 죽이고자 복수를 준비하는데요. 그 복수가 바로 이곳 크러스티랜드에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재미난 놀이기구가 오픈했다는 설정 아래 심슨 가족과 우리가 그 놀이기구를 제일 처음 타보게 된다는 설정인데요. 그런데 사이드쇼 밥이 심슨 가족을 죽이고자 계략을 꾸미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이드쇼 밥에게 쫓기고 쫓기는 추격전과 살인미수 현장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 스토리가 이해됐다면 이제는 심슨 라이드 타는 재미가 남들보다 2배로 커지는데요. 심슨 가족 기본 캐릭터는 당연하고 크러스티와 사이드쇼 밥 이야기를 알아야 스토리가 이해되는 놀이기구입니다. 시뮬레이터 치고는 꽤나 과격해서 스릴 점수는 3.5점, 시리즈 속 스토리 중 일부를 가져와 놀이기구에 잘 녹여냈다는 점에서 흥미 점수와 독창성 점수는 각각 3점과 2점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멀미에 취약하다면 상당히 멀미가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6위는 주라기 월드 더 라이드입니다. 주라기 공원이 아닌 주라기 월드 시리즈를 테마로 하는 세계 유일 보트라이드 놀이기구죠. 주라기 월드 더 라이드는 오직 LA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만 타볼 수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의 주라기 공원 더 라이드와 흡사한 느낌인데요. LA 버전도 동일했지만 리뉴얼 과정을 통해 주라기 월드 버전으로 변경시켰죠. 리뉴얼을 한 만큼 재팬 버전보다 볼거리가 더 빵빵한 게 특징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등장하는 게 오사카 버전의 하이라이트였다면 LA에 있는 주라기 월드 더 라이드는 티라노사우루스와 더불어 영화 속 또 다른 포식자 인도미누스 렉스가 등장하는 게 다릅니다. 두 마리의 육식 공룡이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까 좀 더 풍성해진 느낌이죠. 게다가 오사카 버전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중 공룡 모사사우루스의 등장, 주라기 월드 시리즈에 나오는 랩터 블루의 등장은 오직 LA 버전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라기 월드에 나오는 두 배우 크리스 프렛과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가 직접 이 놀이기구를 위해 출연하고 연기까지 해주니까 몰입감도 상당하죠. 마지막에는 두 육식 공룡이 싸우는 현장에 우리가 놓이게 되고 이를 피해 꽤 높은 곳에서 낙하하게 되는 게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사실 리뉴얼 과정에서 타는 재미와 낙하 구간에는 변화가 거의 없고 볼거리를 변경한 것에 그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볼거리가 빵빵해진 것은 사실이니까 보는 재미에 좀 더 집중해서 타면 좋겠네요. 꽤 높은 곳에서 낙하한다는 점 때문에 스릴 점수는 4점, 빵빵한 볼거리와 세계 유일 주라기 월드 보트라이드라는 점에서 흥미 점수와 독창성 점수는 각각 3점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젖는 수준은 상당합니다. 특히 1열에 앉으면 하이는 빨래한 수준으로 젖으니까 미리 대비하세요. 5위는 마리오 카트 쿠파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마리오 카트 게임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컨셉의 놀이기구죠. 마리오 카트 쿠파의 도전은 혁명적인 놀이기구입니다. AR 기술을 놀이기구와 접목했기 때문이죠. 배기 중간에 마리오 모자를 쓰고요. 놀이기구에 타서 그 마리오 모자에 안경을 대면 탁 하고 붙죠. 그렇게 출발하면 실제 세트와 AR 기술이 더해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안경을 통해 마리오 카트 속 캐릭터들이 생생하게 움직이죠.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놀이기구는 스토리 그리고 탑승 방법이 모두 독특합니다. 우선 스토리는 단순히 마리오 카트를 경험해 보는 게 끝이 아닙니다. 매번 레이싱에서 지던 쿠파가 자신이 만든 코스에 마리오와 우리를 초대해 도전장을 내민다는 설정이죠. 그래서 쿠파에게 유리한 코스를 질주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탑승 방법인데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타는 일반 놀이기구와 달리 마리오 카트 쿠파의 도전은 게임하듯이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탑승 도중 아이템을 획득해 적들에게 아이템을 쏘기도 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핸들을 돌려서 운전도 할 수 있어야 하죠. 게임 방법, 즉 탑승 방법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이 놀이기구의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 놀이기구만큼은 후기를 제대로 보고 타는 게 좋은데 제가 직접 경험한 여행기와 탑승기가 있으니까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고 타세요. 레이싱이랑 엄청 빠를 것 같지만 그런 종류의 어트랙션은 아니고 빙빙 도는 구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스릴 점수는 1.5점을 주었고요. AR 기술과 게임을 접목한 신박한 놀이기구라는 점에서 흥미와 독창성 점수는 각각 4점과 5점을 주었습니다. 4위는 트랜스포머 더 라이드 3D입니다. 영화 트랜스포머 세계 속으로 들어가 스릴 넘치는 전투에 휘말리게 된다는 스토리의 다크라이드죠. 트랜스포머 더 라이드 3D는 우리가 네스트 기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기지 내부가 곧 대기 공간이 되죠. 영화 트랜스포머에 등장하는 올스파크를 지키는 임무에 우리가 투입된다는 설정인데요. 올스파크는 모든 힘의 근원이자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가진 유물입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올스파크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로봇들이 탄생했습니다. 막강한 힘을 지니는 올스파크를 지키려는 오토봇과 이를 뺏으려는 딥셉티콘들의 이야기가 바로 트랜스포머죠. 이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바로 이 트랜스포머 더 라이드 3D입니다. 우리가 200이라고 불리는 차량에 탑승하고 이 차량에 올스파크를 숨겨 이동합니다. 우리가 그 임무를 맡게 되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냄새를 맡은 딥셉티콘들이 우리 차량을 공격하며 올스파크를 뺏으려고 하고 오토봇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보다 훨씬 큰 로봇들이 싸우는 현장 아래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서 벌어지는 스릴 넘치는 모험을 체험해보는 거죠. 앞으로 전진하면서 동시에 여러 축으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차량에 타게 되는데요.
있는데요. 여기에 3D 안경을 쓰고 여러 개의 스크린을 넘나들며 입체로 가득 찬 영상을 보고 실제 세트까지 어우러지면서 스릴 넘치는 전투 현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어트랙션을 처음 타보는 사람이라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알 수 없어서 꽤나 스릴 넘치게 느껴질 것 같네요. 오사카에 있었던 스파이더맨 어트랙션과 동일한 기종인데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격하게 움직이는 차량 때문에 스릴 점수는 3.5점, 흥미 점수와 독창성 점수는 각각 4점을 주었습니다. 3위는 스튜디오 투어입니다. 트램을 타고 실제 영화나 드라마가 촬영되는 스튜디오 내부를 관람하는 어트랙션입니다. 스튜디오 투어는 오직 LA에 위치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놀이기구가 있는 테마파크에 많이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LA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오리지널 유니버셜 스튜디오답게 지금도 많은 작품들이 실제로 그 내부에서 촬영되고 있는데요. 그곳을 관람해보는 트램을 타는 겁니다. 굉장히 영화 테마파크다운 어트랙션이라 LA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매력을 한껏 올려주는 매우 독특하고도 신박한 놀이기구죠. 물론 실제로 촬영 중인 곳은 보안이나 소음 문제 때문에 트램이 가진 않지만 어떤 작품들이 어느 스튜디오 건물에서 촬영되었는지 그리고 그 세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등은 설명을 들으며 탈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 킹콩, 조스 등 유명 작품들의 명장면을 직접 체험해본다거나 제진, 홍수 등의 자연재해 현장 한가운데 놓인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은 스튜디오 투어에서만 경험해볼 수 있기에 매력적이죠. 솔직히 말하면 일반적인 놀이기구보다는 트램 타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재미가 좀 떨어질 수 있고 영화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LA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만 타볼 수 있는 어트랙션이라 LA까지 갔으면 무조건 타보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탑승 시간만 1시간이고 다른 놀이기구에 비해 일찍 운영을 종료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방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타는 스릴보다 보는 스릴이 큰 부분이 많아 스릴 점수는 3점, 보통의 테마파크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어트랙션이라 흥미 점수와 독창성 점수는 각각 4.5점을 주었습니다. 2위는 해리포터와 포비든 전입니다. 호그와트 성으로 들어가 해리의 몸을 따라가는 독특한 형태의 놀이기구죠. 해리포터와 포비든 전이는 오픈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던 혁신적인 놀이기구입니다. 로보담이라고 하는 로봇 팔처럼 생긴 것을 타고 호그와트 성 내부를 관람하는 형태의 어트랙션이죠. 탑승자는 실제로 이렇게 생긴 기구를 탄다는 사실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탑승자 시각에서는 이렇게 생긴 벤치를 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스토리는 재밌습니다. 머글인 우리가 호그와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이 머글들 대상으로 호그와트의 역사 강의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기를 하게 되는데 해리포터와 친구들이 등장해 땡땡이를 치고 퀴디치 경기를 보러 가자고 하죠. 필요의 방으로 가서 하늘을 나는 벤치를 타면 헤르미온느가 마법으로 우리를 순간 이동시켜 날게 해준다는 겁니다. 로봇코스터라고 불리는 이 놀이기구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로봇 팔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 도중 우리가 탄 벤치가 90도 각도로 눕혀지기도 하고 앞으로 고꾸라지기도 하죠. 움직이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재미있는 놀이기구입니다. 더불어 실제 세트와 영상이 어우러지는데 영상이 나오는 부분은 시뮬레이터를 탄 느낌을 선사하죠. 실제 세트에서는 실제 크기의 디멘터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실제였다면 이렇게 무섭겠구나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 유니버셜 스튜디오 곳곳에 동일한 놀이기구가 자리 잡고 있어서 특색 있는 느낌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놀이기구 자체만 보면 지금도 놀랄만한 부분이 많아서 흥미와 독창성 점수 모두 5점을 주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구간은 없지만 충분히 스릴 넘치는 구간이 많아 스릴 점수는 3.5점을 주었고요. 참고로 멀미가 잘 날 수 있는 어트랙션이라 멀미에 취약하다면 대비가 필요합니다. 잠깐! LA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신규 놀이기구 소식 그리고 놀이기구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한 추천 리스트가 곧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1위는 리벤지 오브 더 머미 더 라이드입니다. 영화 미이라를 테마로 하는 실내 롤러코스터죠. 1999년작 미이라는 지금 봐도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볼거리가 가득 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악한 미이라 이모탭을 상대로 싸우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리벤지 오브 더 머미 더 라이드는 차량을 타고 이모탭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놀이기구죠. 재미있게도 초반부는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을 타고 이모탭의 무덤을 관람하는 형태로 흘러갑니다. 화려하고도 눈부신 보물이 있는 방에서 이모탭은 자기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하고 우리의 영혼이 자기 것이라며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리고 나름 평화로웠던 분위기는 깨지고 갑자기 차량이 빨라지면서 질주하기 시작하죠.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컴컴한 실내 구간을 이리저리 질주하고 곳곳에서 미이라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설마 이렇게 끝난다고 싶을 정도로 엄청 짧은 건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만 느낌,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다가 중간에 끊고 나온 느낌과 비슷하죠. 싱가포르와 미국 올랜도에도 같은 이름의 놀이기구가 있는데 조금씩 그 구성이 다른 게 특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올랜도 버전이 제일 재미있고 독특한 것 같네요. 현재 기준으로 LA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가장 재미있고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라서 여러 면에서 좋은 점수를 줘 1위로 뽑았네요. 이제 곧 대형 신규 롤러코스터가 오픈할 예정이라 1위 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100%지만 그렇다고 그 매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LA까지 갔다면 꼭 타보고 오세요.
참고로 LA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2026년 오픈을 목표로 거대한 롤러코스터 하나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영화 분노의 질주를 테마로 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파크 전체를 넘나들며 질주하고 차량 자체가 회전하면서 타게 되는 롤러코스터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규모감에서나 스릴감에서나 무조건 추천 영순위 어트랙션이 될 것 같네요. 이 놀이기구 준비 과정이나 오픈 소식, 그리고 오픈 이후에 변동되는 순위 등의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잊지 않도록 미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세요. 1위부터 10위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LA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다 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털렁털렁 움직이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은근 즐길 거리가 많아서 다 타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아이와 함께 가는 가족여행이거나 놀이기구를 심각할 정도로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해 베스트 10 놀이기구 중 탑승 가능한 것들을 추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놀이기구를 못하는 분들 또한 사람에 따라 못하는 종류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되게 추천해드리기 어려워서 나름의 특징들을 적어봤으니까 참고하셔서 타고 오세요. 사실 표시된 정도는 타야 LA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LA 디즈니랜드도 갈 생각이라면 LA 디즈니랜드 추천 놀이기구 순위도 정리한 적이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요. 생생한 LA 유니버셜 스튜디오 여행기 영상들도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세요. 베스트 10 중 꼭 타보고 싶은 놀이기구 딱 하나만 선택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